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시 의장님과 그리고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학교 과밀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질문에 앞서서 제가 앞선 시장님과의 시정 질문과 교육감님과의 시정 질문에서 첫 번째 주자로 영광스럽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교육감님 우리 인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과밀 학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저희 영종국제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영종도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는 학교 적기 신설과 또 과밀 학급 문제 이게 항상 쟁점이고요. 그래서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6월 2일 날 제가 바로 교육청으로 복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사안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31개 학교를 신설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기준으로 학교 신설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30명이 좀 넘었었는데 현재는 28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을 28명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영종도에서 초등학교는 28명이 넘은 곳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과대 학교가 생겼죠.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또 모듈러를 활용한 그 과밀학급 해소책을 썼기 때문에 과대 학교는 있고 28명이 넘은 학교는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가 과밀학급이 30명이 넘은 학교들이 4개 정도 있고요. 고등학교가 공항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이번 중투를 통해서 하늘 5고가 승인을 받아서 이후에는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영종 지역에서 하늘 5고 중앙 투자 심사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영종 지역 같은 경우 초등학교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모든 학교의 실질적인 그 현황들을 파악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PPT 자료 띄워주십시오. 제가 저희 영종 지역에 특히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4개 초등학교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나 그 인천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과대 학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중산초가 되겠습니다. 중산초 같은 경우가 지금 왼쪽 위쪽에 보이는 학교고요. 그 주변으로 지금 호반 서밋이 7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주상복합 디에트로라는 사업자가 지금 공고를 해서 분양이 이미 지금 일단 청약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보시면 지금 뭐 이제 주택 단지들도 있고 지금 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이 유발하게 되면 저 학교를 앞으로 제가 예상컨대 하늘 사초가 들어오기 전에 학생 수가 2,000명, 많게는 2,500명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위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하늘초입니다. 하늘초 같은 경우도 뭐 현재 학급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대랑 과밀 학급이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한신 더휴 2차라든지 서한 이다음이 각각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저것들은 2024년 초에 다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쪽에도 저 아파트들이 입주가 된다면 저 학교도 심각한 이제 과대감일 학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인천 영종초 같은 경우 대림 3차 바로 앞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학생 수가 현재 지금 한 1,300명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과밀 기준 28명에 지금 미치진 못하지만 모든 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꽉 찬 상태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화성 2차 파크드림 그리고 동원 로얄 두쿠 파크드림은 9월달에 입주, 로얄 두쿠 같은 경우는 10월달 입주입니다. 그리고 대림 3차 센텀베뉴가 문제인데 저 아파트는 1,400세대가 넘습니다. 저 1,4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내년 초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들 3개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실제로 영종 초등학교도 제가 예상컨대 2,000명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별빛 초도 과대감일 학급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늘도시의 모든 이제 초등학교가 앞으로 다 그 문제가 예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중산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수가 학교 안에 이제 학생 수가 2,5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고요. 그 중산초등학교는 제가 다시 교육청으로 복귀해서 다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교실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도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안전 시설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과대 학교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중산초등학교가 현재 26.3명이에요. 그래서 여유교실은 이제 2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중산초의 이제 평균 학생 수를 26.3명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이 학생의 과밀의 지표를 지금은 한 학급당 학생 수라는 지표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성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그 당선이 되신 후에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인천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까지 낮춰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었지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학급당 학생 수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한 학교당 제가 말하는 전체 학생 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중산초회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학생 수가 지금 1,8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교의 시설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급식실이 부족해서 복도로 중축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걸 비롯해서 뭐 과학실, 뭐 운동장, 뭐 강당 여러 가지 학교의 모든 시설물들이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영종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9년이 되지 않은 에어컨이 굉장히 많은 고장을 일으켜서 실제로 이번 연도 개학할 때 학생들이 에어컨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과대과밀 학급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업을 받았냐? 강당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과대과밀 학급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느 학교라고 그러셨죠? 영종초 영종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영종의 이제 학교 문제를 제가 R&D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가 보면서 그 인천시 교육감님께서는 모듈러라는 학교로 지금 긴급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그걸 말씀을 하셨었고 실제로 중산초 같은 경우는 모듈러가 지금 한 3년째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제가 다음 자료로 이제 모듈러에 대해서 한번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사실 그 3년 전, 2년 전쯤에 이제 그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모듈러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듈러 학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이제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 공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분명히 화재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뭐 부주의라든지 전기 합선에 의한 이런 다양한 화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작은 화재들도 있었지만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2019년도 서울에 있는 은명초라는 데서 이제 화재가 일어났었는데요. 뭐 담뱃불에 의한 부주의에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거대 화재로 그 불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대처를 잘 해주셔서 학생들을 빠르게 대피를 해주시는 데는 성공을 하셨지만 선생님 2명이 실제로 대피하지 못해서 연기를 마셔서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모듈러 학교에 대해서 이 모듈러 학교가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모듈러라는 거는 임시 가건물입니다. 임시 가건물이지만 그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와 이제 그 소방 당국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걸 이제 일반 건물처럼 소방법을 강화를 하겠다 하셔서 그 MOU를 맺은 바가 있었고요. 이 자료가 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모듈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열재가 시공되는 모습에 여러 가지 이제 화재 대비책들을 강구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모듈러의 복도를 가보시면 신발장이라든지 우산 꽂이는 나무 소재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듈러 교실의 1층 주출입구 모습인데요. 이 주출입구가 굉장히 협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협소하죠. 성인 3명이 한 번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계단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계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계단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창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1m 높이 이상의 창문을 설치를 했었고 창문조차 30도밖에 열리지 않는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창문으로 대피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었던 건데 앞서 언급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1층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대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중산초회 같은 경우 모듈러 학급이 처음에 운영이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치를 했었고 2층에 200명이 넘는 학생 그리고 3층에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아까 읍명초 같은 그런 어떤 불명의 그 이유에 인해서 대형 화재가 입구 쪽에서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이어서 제가 그때 이것들을 성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일주일간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모듈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소방 규제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안전 관리 책임자를 둔다던가 학교 측에서 이것들을 임시학급에 대한 그런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듈러 학급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모듈러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도입이 된 상태고요. 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우리 인천에서는 이제 개축하기로 했는데 그 개축을 하려면 새로운 교사가 필요하고 그 교사를 모듈러로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듈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처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는 그 모듈러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학교를 신축하는 학교도 지금 그 전층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학교들은 전부 스프링클러 시설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창문의 크기라든가 또는 교실 크기, 이제 초등학교는 모듈러 2개를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만들고 고등학교는 3개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지금 인하여고도 이렇게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재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보완하고 화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다치거나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검을 철저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원천적인 구조물에 이제 조금 그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견 드립니다. 설계 변경을. 주출입구가 너무 협소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비상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 너무 협소하고 가파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열거드렸던 중산초 그리고 하늘초 그리고 이제 뭐 별빛초, 이제 영종초 이쪽에 지금 모듈러가 또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영종 지역에 우리 중투에 이미 통과된 학교가 하늘 1중, 요거는 이제 24년 3월 개교 예정이고요. 하늘 5고는 이번 7월 중투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26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 이번 10월 달에 중투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하늘 1초하고 하늘 4초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대학교라든가 또 과밀학급 해소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 지금 만기 통과된 학교나 또는 중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될 학교 그리고 아직 부지가 없는 학교가 5개 정도 돼요. 개발에 따라서 이후에 5개 학교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학교를 짓기 전까지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증축을 거기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듈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돼서 앞으로 중산초는 이제 그 모듈러 교실 증축을 통한 것은 완료가 된 거고요. 하늘초하고 운서초 여기에서
일부가 또 사용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중산초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듣고 있기로는 중산초 그리고 하늘초에서 지금 모듈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검토했을 때는 중산초는 모듈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맞을까요? 현재는 21개실이 증축이 그 모듈러로 돼가지고 현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초 주변에 아파트 2개가 지금 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이제 하늘 4초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를 하더라도 학교 설립 기간 전에 사실 학생이 2,000명이 넘어가고 2,200명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산초에도 이제 모듈러를 지금 설치된 거에서 추가로 더 증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한숨 좀 다행인 거고요. 이제 하늘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듈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초에 이제 모듈러를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피로라든지 이제 주출입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영종 지역에 이제 하늘 1초하고 하늘 4초가 중앙투자 심사가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중산초 바로 옆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하늘 4초가 되겠는데요. 이제 과대 과밀학급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앙투자 심사에서 교육청에서 좀 의지를 확고히 하셔서 이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하늘 1초하고 하늘 4초, 운소초 인근가 하늘 1초고 중산초 인근이 하늘 4초이기 때문에 2개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또 중산초가 훨씬 지금 과대학교로 돼 있어서 하늘 4초는 반드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하늘 1초 같은 경우도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사실은 분양 시점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들을 이제 그 사업 시행 공고 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번 연도 7월경에 제가 그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 굉장히 감사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 우리 이제 도시에서는 그거보다 더 과밀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 1초하고 4초를 이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하늘 1초에도 지금 SK1 같은 경우는 입주를 시작했고 SK2 같은 경우도 대단지 아파트로 조만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최대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오피스텔 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대형 평수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작년 6월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분양 공고 시점이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 시점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금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또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신임 교육부 장관한테 했던 것은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미만의 학교 신설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으로 이양을 해달라. 그래야 필요한 곳에 적기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부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뭐 될 수 있다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적기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약하신 것들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봤었는데요. 학교용지 부담금이 지금 중앙에서 그거를 걷어가서 중앙투자심사라는 걸 거쳐서 중앙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300억 이하 이런 것들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지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학교를 설립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학교 신설하는 것이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교장 또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선생님들 이 문제가 다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공무원 총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 집행부 교육청에 여쭙겠습니다. 영종은 버려진 도시입니까? 지난 시장님과의 시정질의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영종의 턱없이 부족한 도시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성토하였습니다. 영종은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영종은 현 상황에서도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과대감일 학교가 생겨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입주가 지속해서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학생 수가 몇 명까지 늘어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대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영종은 과대감일 학교의 문제를 비롯해서 학교 폭력, 교육 격차, 장애인 학교 부재 등 수많은 교육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감님, 부디 영종 국제도시의 상황을 최대한 인지하시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